김장영과 달고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장애인 차별협회연대 정책실장 박주석입니다. 최근에 다들 전 국민들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내란성 땡땡 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급체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있는데, 이 광장에 시민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분석해 주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C에서 활동하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시민 발언문을 분석한 박상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진짜 광장에 거의 매주 나오셨죠? 맞아요. 그 전국장애인 차별집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유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2월 3일 날 혹시 상은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나요? 저는 사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한 달간 안식휴가여가지고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한 보름 정도 안식휴가가 남아 있었는데 그냥 거의 이제 서울에 와서 집회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휴가가 끝났습니다. 휴가를 집회로 가득 채웠던 탄핵 국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발언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진호 활동가님도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제가 무대에 올라가려고 3번 정도 발언 신청했어요. 근데 저를 자꾸 자르더라고요. 아이고야.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박경석 대표님이 처음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 연장에 파면대에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장애인 당사자가 무대에 올라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또 의외로 시민분들은 항상 발언하실 때 장애인과 온갖 소수자가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 시민 발언문을 그래서 그동안에 쭉 분석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분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잖아요. 다시 우리가 윤석열 파면만으로 끝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좀 실현하는데도 이 비상행동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사회 대개혁 특별위원회 회의가 1월 3일에 처음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지금 여러 변화의 열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망을 좀 담아내는 방식으로 요구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진우님도 계속 신청하셨다가 선정이 안 되셨다고 했지만 굉장히 이 자유발언에 그 선정되기가 어렵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 올라가지 못했지만 좋은 발언도 많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하면은 좀 유의미한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또 읽고 분석하는 거를 같이 저 팀에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분석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발언 중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서 분석 결과로 바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그냥 발표가 앞에 되고 한번 읽고 가시죠. 아, 그럴까요? 뭐 편집하면 네네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참 다양한 동료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나의 동료 시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며 노동자였고 노동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이기도 이주민이기도 청소년이기도 퀴어이기도 장애인이기도 할 뿐입니다. 저는 탄핵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약자와 소수자가 울지 않는 사회. 윤석열의 탄핵은 사회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건데, 이제 이게 12월 14일 탄핵이 가결된 날 국회 앞에서 있었던 발언이에요. 그 굉장히 이제 초기잖아요. 계엄이 된 게 12월 3일이니까 12월 14일이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인데, 이제 그때도 저런 사회개혁이라는 말을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저 발언을 뽑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하에서 약자와 소수자로서 많이 우셨나요?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왜 울으셨어요? 그 사실 지하철 선전전 지하철 행동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하거든요. 뭐 서울교통사업,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탄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지하철에 있는 것뿐인데 왜 이것까지 뭐라 하냐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탄압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많이 우셨다. 그러면 이런 발언들을 또 얼마나 어떻게 분석을 한 건가요? 아무튼 그 1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811건의 발언 신청문을 이제 분석해서 사람이 다 읽어서 분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대한 텍스트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어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떤 말이 같이 많이 언급이 되는지, 그런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확 돌려서 컴퓨터가 야 너네 발언 811개를 보니까 요렇게 크게 주제가 몇 가지 주제 정도로 나눠질 수 있더라라는 거를 컴퓨터가 이렇게 뽑아줘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이랑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주제는 무엇인지. 저희 사무처 회의 때 한번 써야겠어요. 저희 회의할 때 막 3-4시간 하는데 주제가 뭔지, 뭐가 잘 등장하는지, 막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맨날 놓치는데, 야 저거 한번 저희 회의 때 한번 쓸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어떤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주요한 단어 많이 나온 200개를 뽑아서 그 단어 구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이죠. 그 다음이 노동. 그다음에 국가, 우리나라, 윤석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민주주의, 국민, 연대. 연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우리 장애인 저기 네, 조그맣게 장애인 어디 있나요? 장애 비장애 좀 네, 장애 비자인 하는- 네, 저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큰 겁니까?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다, 외치다 저런 이제 동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일단 이거는 이제 시민 발언문에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뽑은 건데요. 이 우리라는 거는 누굴까?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것인데, 네, 장애 비장애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런 단어들이 장애 비장애, 소수자, 여성, 이주민, 페미니스트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큰 뭉치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태령, 뭐 여의도 한남동, 한강진 뭐 이런 이제 공간들에서 저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저희가 남태령에서 이렇게 소수자들과 함께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그 뒤에 집회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시민들이 그 기억을 계속 되살리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발언이 이제 많다는 것이고, 이제 옆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 노동, 노조, 조합원, 라이더 뭐 이런 것들이, 노동과 관련한 문제들이 또 크게 있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거는 이 전장현과 동덕여대가 같이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우리의 투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아버지, 어머니 미안 여기에 딸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는 것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딸의 정체성으로 발언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나는 뭐 아들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여성들이 이렇게 광장을 채우고 있느냐 라을 때 2030 남성들은 자기를 정체화하는 방식, 연대감을 느끼는 방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좀 약간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많이 호명하고, 노동자와 이제 농민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학생이자 교육자로서 또 친구, 가족을 많이 언급하면서, 그리고 이 옆에 맨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세월호, 이태원, 유가족, 위로, 애도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저희가 그 탄핵 이 국면의 중간에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와 같은 언급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애도와 연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시민분들이 어떤 우리로서 뭉쳐 있었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왜 나왔고 왜 연대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정서는 사실 이제 부끄러움, 특히 이제 12월 3일 계엄의 밤에 내가 그 현장에 가지 못했다. 뭐 이런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 그동안 전장현 투쟁도 알고 여러 투쟁도 알았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떤 책임감으로 오게 됐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자. 라고 하는 버텨서 어떻게 가보자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이제 연대 이런 이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어떤 변화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그 저희가 토픽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토픽은 이제 11개가 나왔는데 저희가 총 4가지로 이 주제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너무 이제 당연히도 이제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장이라는 거였는데요. 저게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보면 항상 장애부터 찾게 되네요. 그러면 장애는 어딨나? 어딨나? 네, 여기서 그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민주주의 파괴나 뭐 민주시민 이렇게 뭐 민주주의 지키다 그런 거는 이제 당연한데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좀 얇긴 하지만 예를 들어 희망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말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우리라고 부릴 수 있는 범위를 넓혀왔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발언들이 꽤 있었습니다. 옆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저는 이제 이런 연대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이러한 계보로 이룬 민주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게 그 인상 깊은 발언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이제 민주주의 관련해서 제도 정치와 사법부에 대한 요구들도 되게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 대개혁 요구로 어떻게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힘 해체 같은 내란을 옹호한 정당에 대한 뭐 해체 요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았다. 두 번째 주제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인데 네, 장애 비장애 또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광장을 중심으로 단어를 뽑았는데 장애 비장애 소수자 연대 성소수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나오고 뭐 여성도 많이 나오고 뭐 혐오나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남태령도 저 오른쪽 밑에 보면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로 뽑았을 때는 확실히 안 보이지만 근데 결국은 광장으로 뽑으면 이 민주주의의 상이 조금 바뀌어서 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제 거대한 문제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다른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로 취급하고 묵살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광장에서 노동자와 농민과 여성과 성소수자와 외국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어딘가에는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소수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 해화역과 관련한 그 언급도 있죠. 강제 퇴거시키던 해화역 아침 승강장에도 안국역 승강장에도 수백 명의 시민이 찾아와서 함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에 맞서 싸우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장애 안 보이다가 광장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장애 비장애가 나오는 게 저희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나가는 게 시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구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발언하시는 분들도 그 구호를 같이 외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외쳐주신 분들도 많고, 지금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수자의 인권이 묵살되는 민주주의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구호다, 이런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째 주제는 노동입니다. 아까 노동이 굉장히 크게 보였었잖아요. 우리는 많은 정체성이 있는데 결국 하나로 있는다면 노동자가 아닐까 한다. 노동자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발언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밑에는 본인의 이 노동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장현 활동가 아닙니까? 전장현 활동가가 월화수목금금금 최저시급에서 조금 높고 야근 수당 주시나요? 전장현 활동가가 아니네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시면 생명, 안전, 평화 이런 것들인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언급 그리고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뭐 최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를 중심으로 또 이걸 재구성을 정말 수고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장애, 비장애와 전장현을 이제 키워드로 뽑아봤는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고 여성, 노동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연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역시 여기도 이제 되게 비슷하게 네네 노동과 우리와 연대가 더 가까이 왔네요. 전장현과 연대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았나 봅니다. 남태령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 계수로 살펴본 키워드 저도 그 파이 계수 이런 거는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만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각각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관련성이 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애 비장애랑 이동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이 제일 그 나올 확률이 높냐? 그러면 장애 비장애 그 다음에 보장 이동권 보장 그 다음에 분리다. 이건 뭘까요? 아, 이렇게 분린다라고 하는 얘기고 전장현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장 많이 같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건 동덕여대 그리고 남태령 그리고 지하철 이동권 그리고 끌리다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끌려 나가다라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시민분들은 알고 계신다. 네, 다 끌려 나가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애 비장애인데 이거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성소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권리를 찾아야 되는 소수자가 장애, 그다음에 성소수자, 여성, 농민, 이주민. 이런 순서로 쭉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동권 그리고 차별, 약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언급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거를 좀 연결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표인데 장애 비장애를 보시면 네, 좀 두꺼운 선만 좀 볼까요? 여성, 그다음에 농민 이렇게 나오고 가장 많은 성소수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또 넘겨주시면 전장현 역시 이제 동덕여대, 남태령, 이동권, 지하철, 동료 시민 안타깝다 이런 단어들도 나오죠. 경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동권으로 이제 뽑으면 보장, 권리, 분리다, 깨닫다, 저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밥은 뭘까요? 밥 먹으러 이동할 권리.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온 이유가 전장현 집회 연대하고 싶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다 함께 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가 굉장히 같이 언급이 됐는데 이 두 개가 진짜 이렇게 탄압받고 끌려나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 투쟁을 같이 연상하는데 이제 두 개가 많이 겹쳐서 보였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여기도 아까 끌려나가는 공무원이 장애인을 휠체어 발판으로 찍어 누르고 민간인의 사지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이런 망할 세상이라도 몇 번이고 질리도록 뜯어고쳐서 민주화된 사회에 다시 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속에서 우리 전장현의 투쟁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다. 야, 분석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아, 전장현이 이런 방식으로 시민분들에게 인식되고 알려지고 있구나를 알게 돼서 저에게 너무 유익하고 좋은 다행입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들어봤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우리의 투쟁, 뭔가 전장현의 투쟁을 시민들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함께 연대하는구나. 2월 달부터 시민 동지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연대하고 그때부터 강제퇴거도 없어졌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감춰졌을 뿐이지 사람들 생각 속에 다 있었구나. 그래서 몸으로서 연대해 왔구나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성명서 내고 막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하는데 페이스북 라이브 막 2명 들어와 있고 막 우리 투쟁이 알려지는 건가 기사도 언론도 안 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시민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 그런 게 저에게 큰 어떤 위로 위안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이제 말씀을 쭉 800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 800분의 시민들의 목소리의 열망에 화답하는 구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야 되는 거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참 잘 만드는 거. 잠깐만. 진짜 현장에서 발언을 보면 장애인 친구가 있지만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도 하세요, 다들. 아,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밥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과 일상적으로 밥 먹기 힘든 사회를 만든 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시키고 장애인과 함께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구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밥이라는 게 이제 일상을 함께 그렇죠. 하고 싶다이고 이제 시민분들이 광장에서 많이 외치시는 게 이제 다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 일상에 장애인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요 구호로 오늘 전달 마무리해 보면 너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한번 외쳐주세요. 윤석열 파면하고 장애인과 함께 밥 먹으러 가자. 투쟁!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